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공장을 위한 5G 기반 인더스트리얼 IoT 산업용 사물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애트리의 신재승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 공장은 기존의 공장이 생산자가 제품을 기획하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그런 기존의 생산자 관점의 그런 공장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고객의 수요를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도메인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를 공장의 물리적인 생산 현장에 바로 반영하기에 앞서서 가상의 운영 환경에서 운영을 해보고 검증을 한 후에 물리적인 생산 현장에 적용을 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을 해서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사용자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또는 예지적 유지보수 등에 반영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용 사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 산업용 사물 네트워크는 크게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과 공장 외부를 연결하는 인터팩토리 광역의 사물 네트워크 인프라와 공장 내부의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과 생산 설비를 연결하는 인트라팩토리 생산 자동화 사물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인터팩토리 사물 네트워크 인프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과 같은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공장 내 제조 설비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플랫폼이 공장 안에만 있지 않고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공장 외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과 설비들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스마트 공장이 제조 과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 유통 과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전국망 또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갖는 유통 판매망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지에 있는 오피스의 경영관리 네트워크와의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터팩토리 사물 네트워크 인프라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광역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이런 공장들을 연결하는 팩토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공장이 그 유선통신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는 주거지나 아니면 도심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 산간, 해양, 사막 등 유선통신 네트워크가 구축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유화학과 같은 그런 대규모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장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도 필요하고 공장들 간의 중간 생산물의 이동성을 추적한다든가 이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광역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고 무선통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물의 이동성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종합해 볼 때 5G를 포함한 셀룰러 네트워크가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장 내부의 인트라 팩토리 생산 자동화 사물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공장은 생산 자동화나 제어 시스템과 생산 설비가 주로 유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버스나 필드버스, 인더스트리얼 이더넷과 같은 이런 유선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유선 네트워크는 초기 설치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이 바닥을 통해서 이 선로가 한번 매설이 되면 확장이나 변경이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내에서 이동하는 물체라든가 사람이 휴대하는 이런 장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이런 근거리 무선 솔루션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런 근거리 무선 솔루션은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디바이스 수가 많아지면 전파 간섭에 의해서 안정된 통신 환경이 제공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은 최근 다양한 유연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생산이 필요한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선으로 연결이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선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거리 무선 솔루션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솔루션은 마찬가지로 5G를 포함한 셀룰라 네트워크가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 기반 제조산업용 사물 네트워크라 함은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모두 5G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5G 진영에서 스마트 공장을 바라보는 가장 최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5G 이동통신이라는 단일화된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위한 제조산업용 통합 사물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국내외 추진 동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이 추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2018년부터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범용 공장은 아니지만 주로 자사 공장 중심의 트라이얼, 즉 시범 공장이 구축되고 최근에 와서는 신규 공장이 구축되거나 제품 생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보슈라는 제조업체는 영국의 우스터 지역, 그리고 노키아는 핀란드의 올루, 에릭슨은 중국의 난징, 그리고 퀄컴이나 지멘스는 독일의 뉴렌베르그에 5G 기술이 적용된 시범 공장을 2019년도에 구축을 했었고요. 최근, 즉 작년에는 중국의 통신업체인 후아웨이가 프랑스에 약 2억 유로를 투자해서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 루이스빌이라는 지역에 5G의 기지국을 생산하는 공장에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트라이얼을 2019년도에 구축을 했었고, 그러니까 시범 공장을. 그 시범 공장을 통해서 2000년 3월에는 실제 제품, 그러니까 5G 기지국을 생산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떠냐를 살펴보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고요. 주로 5G 기술이 과연 스마트 공장에서 잘 동작을 하느냐에 대한 서비스 실증이 진행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 와서는 보급 확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미국의 AT&T와 손잡고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 5G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라인을 구축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동통신 사업자 중에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2018년도에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공개하고 여러 제조업체와 그다음에 통신업체가 모인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인 KT와 LG-U+가 통신 분야의 대규모 박람회인 MWC에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보급 확산 단계로 가서 SK텔레콤은 산업기술대와 손잡고 안산공단의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KT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산업용 머신 비전 전문 기업과 함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머신 비전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로 이제 업체 중심으로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에서는 어떤 이 연구개발 R&D 과제를 진행을 했느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정부 주도의 과제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슬라이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 주도로 기가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말까지 5G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머신 비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스마트 제조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과제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저희 애트리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애트리 주간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 애트리 주간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5G를 넘어선 그러니까 5G를 넘어선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트랙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SK텔레콤 같은 실증 사업과 같은 그런 사례로
5G 규격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걸 제조 현장에서 과연 서비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제공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의 과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애트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트리는 5G를 넘어선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걸 하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애트리는 이 과제 안에서 5G가 단순히 스마트 공장에 적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공장이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갈 수 있겠느냐를 3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5G가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고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유선 네트워크로 적용이 어려운 사례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이용한 그 물건의 어떤 생산, 그 다음에 포터블이라고 해서 사람이 휴대하고 다니는 AR, VR 장비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컨트롤 판넬을 이용을 해서 공정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제조 설비를 조작한다는 그런 어떤 서비스, 또한 무수히 많은 센서를 일일이 다 선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을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공정이나 공장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유연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정 안에 있는 제어기들을 무선으로 연결을 하거나 또는 원격에서 언제라도 그 공장 설비에 접속을 해서 설비들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과 같은 그런 사례에 5G 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거고 적용되리라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적용하고 있는 추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1단계에서는 그 공장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이 공장 내에 함께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로컬 스마트 팩토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의 대부분의 사례가 이 1단계에 5G 기술이 적용이 되지만 생산 자동화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이 공장 안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1단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공장 안에만 5G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초저지연 고신뢰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공장의 두뇌에 해당하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이 굳이 공장 안에 있을 필요가 없이 공장 외부에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리모트 컨트롤 기반의 버추얼 팩토리가 2단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2단계의 어떤 의미는 단순하게 제어 시스템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원격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의 두뇌에 있는 시스템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공장은 생산 설비 중심으로 단순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두뇌를 갖고 있는 여러 업체가 하나의 공장을 공유를 해서 각각의 입맛에 맞게 공장을 공유해서 다양한 제품을 입맛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의 공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2단계의 어떤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 3단계에서는 지금 당장의 5G 기술은 지금 그만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향후에 무선 통신 기술이 언젠가 유선 네트워크의 성능을 넘어서면 그만큼의 성능을 제공하게 되면 향후 언젠가는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선이 다 없어지고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무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팩토리가 구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3단계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오른쪽의 3단계는 현재의 5G 기술로도 실현되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5G를 넘어서는 선도 기술 개발을 저희가 과제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1, 2단계의 모델은 현재 5G 규격을 준용하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실제 이런 모델의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검증을 하기 위한 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애트리는 1, 2단계 모델에 대한 그 서비스 검증을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경북 경산에 지금 구축해 놓은 스마트 공장 모델 팩토리를 시험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모델 팩토리는 실제 스마트 모터, 그러니까 소형 모터를 생산하기 위한 11개 공정의 생산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단계 로컬 서비스 팩토리, 그러니까 로컬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위한 1단계 검증으로 저희가 1차로 2017년도에 말씀드린 5G 기술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다수의 센서를 이용한 공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저희가 검증하고 시연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수의 디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해 적합한 RIL13 NB-IoT 상용 모듈을 탑재한 단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지국과 코어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이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계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검증을 했습니다. 잠깐 이 화면에 있는 영상을 잠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저렇게 지금 제작된 것이 NB-IoT 모듈을 탑재한 단말이고요. 이렇게 공정의 프레젠스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를 부착한 무선 단말을 통해서 각 공정 간 지금 생산량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생산량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무선 단말에 연결된 이런 노이즈 센서를 통해서 공정이 지금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작업자가 이를 보고 공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 1단계 2차로는 작년 말까지 애트리에서는 그 공정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설비들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증하고 저희가 시험을 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5G의 RIL15 기반의 뉴 라디오의 저지연과 고신뢰 기능 중심의 단말, 기지국, 코어 장비, 그리고 MEC 플랫폼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구성된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G가 유선을 대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이동형 로봇, 휴대용 AR, VR 장비를 통한 공정 모니터링, 그리고 휴대용 컨트롤 패널을 통한 설비 조작, 그리고 유연한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공정에 깔려있는 제어기들 간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검증을 했었습니다. 이 서비스 검증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5G의 저지연 고신뢰 테스트베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이 슬라이드 그림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테스트베드는 5G 단말과, 이 단말은 생산 설비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기지국, 그 다음에 사업자 망장치에 해당하는 코어 장비, 그리고 로컬하게 공장 내에서 응용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 MEC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장 내에 있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이 됩니다. 이럴 때 저희 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이 성능은 무선 구간의 단방향 지연이 0.5ms, 즉 초로 따지면 10,000분의 5초 정도의 지연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전송 신뢰도 관점에서 보면 약 무선 구간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때 하나 정도가 오류가 나는 그런 수준의 성능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ITU나 3GPP와 같이 국제 표준 규격에서 5G가 만족해야 되는 최고 수준의 성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설비가 연결되는 단말에서 제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의 왕복 지연이 4ms 이하, 약 1000분의 4초 이하의 지연을 제공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통신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정도의 성능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설비의 조작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실제 이제 생산 라인상의 설비를 저희가 이거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제어 계측 분야의 벤치마크 테스트에 사용되는 인버티드 펜들럼이라는 장비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성능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버티드 펜들럼은 사람이 이렇게 이 긴 막대 같은 거를 거꾸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세워서 균형을 잃지 않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원리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막대를 눈으로 보면서 막대기의 위치와 각도를 파악하듯이 펜들럼에 있는 저기에 있는 센서가 이 거꾸로 세워져 있는 막대의 위치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센싱을 하고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 오른편에 있는 펜들럼 제어 서버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 서버는 막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워져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해당하는 회전축을 움직이기 위한 명령을 펜들럼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 명령을 받은 회전축이 움직이면서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펜들럼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펜들럼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약 4에서 5ms, 즉 1000분의 4초에서 1000분의 5초 정도로 이 센싱 데이터가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 서버로 전달이 되고 서버에서 회전축을 움직이기 위한 명령이 다시 펜들럼으로 전달이 돼서 회전축이 움직여야 이 펜들럼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애트리가 개발한 이 테스트 베드를 연결한 그런 사례 하나, 그리고 실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LTE,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통신의 LTE망에 연결된 사례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실내 환경에서 무선으로 가장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례 하나, 그런 세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 펜들럼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보시다시피 펜들럼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 이렇게 손으로 치는 외부 자극에도 추가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5G 애트리의 테스트 베드하고는 다르게 LTE는 지연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센싱된 정보를 반영한 커맨드가 그만큼 늦게 와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 제대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환경에서 가장 쉽게 이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하고 비교를 해본 사례인데요. 왼편의 5G, 그러니까 애트리 테스트 베드는 말씀드린 대로 1000분의 4초 이내에 지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손으로 치는 외부 자극에도 추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반면에 와이파이로 연결된 경우에는 주변의 무선 환경에 따라서 지연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이 펜들럼이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5G 테스트 베드가 공장에 설치가 되어야 이 생산 설비들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공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산의 모델 팩토리에 저희가 구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사례를 저희가 시험도 하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는 비포 앤 애프터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위의 경우가 모바일 로봇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공장에 있는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만 돼 있어서 로봇의 동선을 변경한다든가 기능을 다시 바꾼다든가 그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바일 로봇에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제어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동선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사람이 공장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려면 직접 가서 봐야 됐던 그런 거하고는 달리 공장 내부의 모바일 로봇이나 생산 설비의 상황을 VR 기반의 HMI 장비를 통해서 어디에서라도 일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대시보드라고 해서 저렇게 공장 앞에 있는 대시보드를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설비의 상황을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설비를 조작하는 것과는 달리 태블릿 형태의 판넬을 통해서 설비를 마치 그 앞에서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는 각 공정마다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기들을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연결을 해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맨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공정 자체가 일렬로 쭉 붙어 있지 않고 원하는 그러니까 위치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사이를 모바일 로봇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사례를 저희가 시험한 영상을 잠깐 보시면 그림은 저희가 이 경산 모델 팩토리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첫 번째 사례가 모바일 로봇입니다. 이 모바일 로봇은 자유자재로 이동한 로봇에 지금 저기 로봇 상단에 저희가 개발한 단말의 테스트 베드, 좀 이렇게 박스형으로 좀 큰데요. 보드 레벨의 테스트 베드를 설치를 하고 원격에서 이 모바일 로봇을 제어함으로 해서 이 공정 자체가 불연속적인 공정에 있는 그 결과물들을 팔레트를 통해서 짚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공정까지 이 팔레트를 실어 날라서 그 다음 공정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컨트롤 판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 자체에 붙어있는 대시보드를 똑같이 모사한 그런 태블릿 형태의 어떤 판넬을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된 판넬을 통해서 마치 작업자가 저 앞에 공정 앞에 있는 대시보드를 직접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VR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 작업자가 굳이 공정 앞에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저 VR 장비를 끼면 생산 설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모바일 로봇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시험을 하고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정 안에 붙어 있는 제어기들을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연결을 저희가 5G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유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연이은 공정이 무리 없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 공정 자체가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일단 동작을 해도 무리 없이 동작을 하고 그 사이를 모바일 로봇으로 연결을 하면 자유로운 어떤 완전한 형태의 어떤 유연 생산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1단계의 로컬 서비스 팩토리를 위한 서비스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과제는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리모트 컨트롤 기반의 버추얼 팩토리의 서비스 검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저희는 올해 말까지 5G 시스템을 릴 16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원격으로 지금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스카다 또는 VR 기반의 HMI 장비나 컨트롤 판넬, 그 다음에 로봇의 제어 서버와 같은 것들을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대전 애트리 내로 옮겨와서 리모트 컨트롤 오피스를 대전 애트리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대전과 경산 모델 팩토리 사이가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코렌이라고 하는 그 교육 학술망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 데이터 레이 40GBps 그리고 최저 전송 지연이 약 5ms, 1000분의 5초 이하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끝단에 5G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저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부터 경산에 있는 설비까지의 최종단간 단방향 전송 지연은 약 10ms, 즉 10의 100분의 1초 정도의 지연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왕복 지연이라 하더라도 약 100분의 2초 정도의 지연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100분의 2초 정도의 지연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충분한, 그러니까 통신 환경이 충분한 그런 공정에서는 마치 시스템이 경산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로 대전이든 어디든 그런 쪽에 원격의 이런 컨트롤 오피스가 구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대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경산에 있는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고 그거를 올해 말에 저희가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가 지금 핀란드의 올루 대학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올루 대학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핀란드의 올루에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컨트롤 오피스를 구축하고 거기에도 경산에 있는 공장의 설비를 원격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루 대학에도 만들어 놓고 대륙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론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가능한 정도의 어떤 실시간 감시 또는 제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년 상반기 즉 3월 이내에 저희가 시험하고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 단계의 진정한 의미의 무선 그러니까 와리스 팩토리를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기술들 그러니까 3단계를 위한 모델에 필요한 기술은 현재 5G 이동통신으로서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선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기에 준하는 성능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이나 프로피넷, 세르코스와 같은 이런 무선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지연, 즉 양방향 전송 지연이 0.5ms, 약 10,000분의 5초 정도의 지연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무선 구간이라 하더라도 유선에 준하는 신뢰도, 즉 100만 개가 아니라 10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날렸을 때 하나 정도가 오류가 나는 수준의 극한의 저지연 고신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오른편 그림에 보시다시피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처럼 무수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의 설비들이 있는 공장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공장 안에는 실시간으로 제어가 필요한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설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지만 무수히 많은 디바이스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매시브 URLLC라고 하는 저지연 고신뢰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애트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단계의 진화 모델에 따른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서비스 검증과 그다음에 선도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